근데 반대로 누워있을 때는 이렇게 갇혀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일어섰더니 한 발로 섰더니 밸런스가 해서 이쪽으로 무너져.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이 날에서 계속 이 공간을 메꾸려고 몸에서 과가동성 전략을 계속 펼치는 거죠. 아무런 지지가 없을 때도 지금 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족궁이 엄청 높아져 있죠. 네. 조축 굴곡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발들 신전근들이 텐던이 이렇게 올라져 있고, 그리고 내 발이 지금 레스팅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인벌전 저축 굴곡이 이렇게 갖춰져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발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 체중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발과 체중 지지, 즉 서 있는 상태에서 발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의 발을 보시면 체중 지지가 없을 때 발이 어떻게 갇혀 있습니까? 뒤꿈치도 수피네이션, 발도 인버터로 이렇게 갇혀져 있죠. 그래서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프로네이션에 갈 수 있는지, 뒤꿈치를. 근데 느낌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레스팅 상태, 휴식 상태에서 남이 수동적으로 프로네이션을 하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뒤꿈치가 이렇게 갇혀져 있어서 이렇게 가질 않아요. 잠겨 있는 거죠. 수피네이션으로. 반대쪽도 그냥 대충 잡고, 얘도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은요, 그래도 뭔가 가요. 수피네이션에서 프로네이션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왼쪽은 가는 느낌이 없어요. 딱딱해요. 그럼 이 사람 발은 지금 뒤꿈치는 체중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수피네이션을 갇혀져 있는데 왼쪽은 더 심하게 갇혀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뒤꿈치에 대한 리얼풋에 대한 평가고, 그럼 이런 사람들의 체형을 어떻게 평가하냐? 리얼풋 베루스라고 해요. 베루스는 오다리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리얼풋 발구스는 X자다리. 뒤꿈치에서.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리얼풋 베루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수피네이션으로 갇혀 있다는 거겠죠. 전족부를 한번 볼게요. 그럼 전족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암으로 제가 가리면 각도가 인버터로 갖춰져 있죠. 인버터로.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다시 이벌전으로 갈 수 있는지 평가해 보면 되겠죠. 명암 같은 걸로 요 끄트머리에 대고 그대로 수평을 맞추려고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그렇지. 눌렀을 때 원래는 이 수평이 맞아 떨어지면서 명암이 닿여야 되거든요. 근데 맞춰놓고 젠틀하게 눌러봐요. 닿질 않죠. 엄지와 명암 사이 공간이 있죠. 그러면 전족부, 풋, 베루스에 갇혀져 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닿아야 돼요. 닿아야 내가 체중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리고 체중 지지가 있는 상태에서도 발을 전체적으로 3점 지지를 잘 하면서 우리 발을 이용할 수 있는데, 리얼풋, 뒤꿈치도 갇혀져 있고 전족부도 갇혀져 있고 뒤꿈치도 만져봤을 때 안 가고, 앞꿈치도 만져봤을 때 복귀가 안 되고, 복귀가 안 되고, 복귀가 안 되고. 그럼 실제적으로 높은 확률로 이러한 리얼풋, 포풋, 베루스에 갇혀져 있는 인버터, 수피네이션에 갇혀져 있는 체형은 일어났을 때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발은 이렇게 갇혀져 있는데 뒤꿈치를 만졌더니 이렇게 복귀가 엄청 잘 돼요. 그리고 앞꿈치를 만졌더니 이렇게 복귀가 엄청 잘 돼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체형은 높은 확률로 일어섰을 때는 누웠을 때와는 다르게 평발 형태로 이렇게 무너져서 일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를 하자면, 자, 체중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발을 딱 봤더니 아치도 좀 높고 이렇게 뭔가 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져보는 겁니다. 왼쪽은 그래도 뒤꿈치가 이쪽으로 복귀가 좀 되는 느낌이고, 앞꿈치 한번 볼까요? 앞꿈치는 복귀가 안 돼요. 그죠?
그럼 일어섰을 때 이 사람이 높은 확률로 여기를 좀 못 누를 수도 있겠구나. 체중이 좀 이쪽 바깥쪽으로 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발을 봤더니 굳은살이 여기 베겨져 있죠. 이러한 흔적들을 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높은 확률로 이 사람은 이쪽을 이용 못하면서 바깥날로 다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굳은살 보면 바깥쪽에 많죠. 그리고 여기도 많죠. 그리고 반대쪽도 평가해봤더니 오케이, 발이 이 모양을 좀 갖춰져 있네. 그러면 유연한지 한번 볼까? 더 뻑뻑해요. 복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적부도 한번 볼까? 여기도 복귀가 안 돼요. 복귀하는 테스트는 어떤 것들로 했죠? 명암되고 그냥 눌러봤는데 안 붙죠. 그러면 높은 확률로 바닥에 서 있을 때도 안 붙는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굳은살을 봤더니 여기도 높은 확률로 굳은살이 바깥쪽이랑 요런 데 조금 있네요. 그죠? 이건 뭐 신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한번 이제는 체중 지지 있는 스탠딩 상태로 한번 세워보는 거죠. 자, 그래서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무릎을 들고 20초 정도 서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에 대한 밸런스 전략을 우리가 한번 체크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밸런스를 잃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잃으려고 하죠. 다리 내리고. 그리고 높은 확률로 누워있을 때도 발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체중 지지로 일어났을 때도 나는 이 바깥날로만 계속 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누워있을 때는 이렇게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일어섰더니 한 발로 섰더니 밸런스가 이쪽으로 무너져.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이 날에서 계속 이 공간을 메꾸려고 몸에서 과가동성 전략을 계속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옆으로 서가지고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오른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려는 성향보다 오히려 안쪽으로 무너지려는 그런 확률과 횟수가 좀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아까 전에 오른발을 평가해 봤을 때는 이 뒤꿈치가 그래도 왼발에 비해서는 조금 이게 유연했어요. 그리고 앞쪽 발도. 그쵸?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오른쪽 발은 계속해서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안쪽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은 왼쪽 발은 누워있을 때도 갇혀있고 일어서 있을 때도 갇혀있는 발. 오른발은 누워있을 때는 갇혀있는데 일어서 있을 때는 그래도 무너지면서 보상을 할 줄 아는 발. 뭐가 좋고 나쁘다는 이 사람이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알고 우리가 나중에 발 운동할 때 적용을 하면 조금 쉽겠죠. 그래서 양발이 이렇게 갇혀져 있는 사람, 누워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일어섰을 때 완전히 다 무너지는 전략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워있을 때 이렇게 열려 있었는데 일어서 있을 때도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선생님처럼 왼쪽 발은 열려 있고 일어서 있을 때도 열려 있는 체형이 있을 수 있고요. 오른쪽 발은 누워있을 때 열려 있었는데 내려갔더니 그래도 그나마 좀 무너질 줄 아는 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애초에 그냥 누워있을 때도 무너져 있고 일어섰을 때도 무너져 있는 케이스는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 계속해서 뭔가 헤매게 돼요. 그래서 이건 좋은 케이스로 한번 우리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오케이?